이번 영상에서는 평균 차이 검정 가운데 T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검정과 관련하여 위키피디아를 살펴보면 스튜던트 T-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튜던트 T-테스트와 T-테스트는 사실상 같은 개념을 지칭하지만 역사적 배경과 용어 사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튜던트 T-테스트는 윌리엄 실리고셋이라는 통계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발표할 때 사용한 필명인 스튜던트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검정법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작은 표본에서 구한 평균을 모집단 평균과 비교하거나 두 집단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는 T-테스트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며 스튜던트 T-테스트는 주로 역사적 맥락이나 특정 작은 표본 상황을 강조할 때 언급됩니다. 여기에서 작은 표본에서 구한 평균과 모집단 평균 비교는 원 샘플 T-테스트를 의미하고 두 집단 평균의 차이 분석은 독립표본 T-테스트 또는 대응표본 T-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한편 T-테스트는 T-분포를 기반으로 한 검정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참고로 T-분포는 통계학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수 없고 표본 크기가 작을 때 주로 사용되는 확률 분포입니다. 표본이 작을수록 평균이 모집단 평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T-분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더 넓은 신뢰 구간을 제공하고 정확한 가설 검정을 돕습니다. 이 분포는 정규 분포와 유사하면서도 꼬리 부분이 더 두꺼워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평균의 불확실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분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유도가 작을수록, 즉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꼬리가 두꺼워져 극단값에 더 민감합니다. 그럼 단일 표본 T-검정, 다른 표현으로 원 샘플 T-테스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표본 T-검정은 표본이 속한 모집단의 평균이 가설에서 설정된 평균값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귀무가설은 모집단 평균이 제시된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생산된 바에서 30개의 샘플을 추출한 결과 평균 무게가 48g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무가설은 이 샘플의 평균 무게는 공장에서 설정한 모집단 평균인 50g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50g은 공장에서 생산된 바의 모집단 평균으로 가정된 값입니다. 대립가설은 공장에서 생산된 바의 평균 무게는 50g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입니다. 다음으로 단일 표본 T-검정의 핵심적인 부분인 기본 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적 검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가정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검정 결과가 왜곡되거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바로 정규성입니다. 단일 표본 T-검정에서는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성을 따라야 합니다. 이 가정은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표본이 작을수록 평균이 정규성을 따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규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샤피로-윌크 검정이나 QQ-플롯 등이 있습니다. 그래프나 검정 결과를 통해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독립성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표본 내의 각 데이터 포인트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즉,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표본이 무작위로 추출되지 않고 특정 패턴을 따랐다면 독립성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표본 추출, 즉 랜덤 샘플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위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연속형 데이터입니다. 단일 표본 T 검정의 데이터는 연속적인 값으로 축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키, 몸무게, 온도와 같은 연속형 변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산형 데이터나 명목형 데이터는 단일 표본 T 검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가정은 이상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치는 극단적으로 벗어난 데이터 값을 의미합니다. 이런 값은 평균을 왜곡하고 검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상치는 박스플롯이나 IQ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은 표본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의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본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정규성 가정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표본 크기는 검정 결과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가정입니다. 단일 표본 T 검정에서는 모집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검정을 수행합니다. 만약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다면 지검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제 2표본 T 검정, 즉 투샘플 T 테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표본 T 검정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투샘플 로케이션 테스트라는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 테스트는 통계학에서 모집단의 중심 위치, 즉 평균이나 중앙값과 같은 중심 경향성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평균과 중앙값은 모집단 분포에서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값입니다. 따라서 두 모집단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기무가설을 검정하는 T-테스트는 로케이션 테스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2표본 T-테스트는 두 모집단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두 모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합니다. 대표적인 2표본 T-검정 방법에는 독립표본 T-검정, 웰치의 T-검정, 그리고 대응표본 T-검정이 있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은 두 개의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표본을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대응표본 T-검정은 블록화를 통해 동일한 개체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쌍단위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개인차나 외부 요인과 같은 잡음 요인, 즉 노이즈 팩터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검정력이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더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블록화는 통계적 실험 설계에서 혼란 요인, 즉 컨파운딩 팩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그룹, 즉 블록으로 나눈 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컨파운딩 팩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인과관계를 왜곡시키는 변수입니다. 연구자가 통제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숨겨진 변수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소비와 심장병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흡연 여부가 혼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는 커피를 많이 마실 가능성이 높고 심장병 위험도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커피가 아니라 흡연이 심장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 모델에서 통제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관련하여 노이즈 팩터, 즉 잡음 요인은 두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할 때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 실험이나 관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주로 오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최소화해야 하는 요인입니다.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독립적인 모집단의 평균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는 방법으로 두 모집단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합니다. 여기에서 독립적이란 두 표본이 서로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한 표본의 관측값이 다른 표본의 관측값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과 같은 기본 과정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웰치 T 검정 역시 두 독립적인 모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두 모집단의 분산이 서로 다를 때 사용됩니다. 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의 변형이며 두 모집단의 분산이 다를 때 독립표본 T 검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가설의 설정은 독립표본 T 검정과 동일하고 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과정은 독립성과 정규성이며 등분산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응표본 T 검정은 서로 짝을 이루는 두 표본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대상이 두 다른 조건에서 측정된 값을 비교하거나 연관된 두 그룹을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 전과 후의 환자 상태를 비교하는 전후 비교, 동일한 대상에게 두 다른 조건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쌍비교가 있습니다. 대응표본 T 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과정은 대응성, 정규성, 독립성이며 귀무가설은 두 대응된 표본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입니다. 참고로 대응표본 T 검정에서 독립성은 쌍을 이루는 데이터 간에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쌍 내의 데이터는 서로 의존적이지만 다른 쌍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